제가 이제 장성철 소장님하고 한번 붙었어요. 다른 방송에서. 장성철 왜? 소장님이 야 김어준 쫄았다. 아, 나랑 같이 한 건데. 같이 우리 이석현은 비겁하게 중간 포지션. 김준일과 장성철 그 가운데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정치는구나. 그러니까 괜히 4-5명 모신 게 아니에요. 아, 보니까 지금. 땡났습니다. 아니 어쨌든 요약하자면 장성철은 쫄았다. 김어준 쫄았다. 이제 김민석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저는 김어준이 평생의 신조가 쫄지마 씨바 이건데 어떻게 쪼냐?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쫄실 뿐이 네. 아니다. 절대. 그래서 앞에 팩트 체크 해준 것도 우리가 얼마나 공정한 언론인지를 당장 넘어간 거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거다. 나는 이제 이런 해석을 했지. 내가 그 얘기 한 건데 왜 나랑. 근데 왜 그때 가만히 선을 있었어요? 그어가지고. 아니 그 얘기 했어요. 근데 김진일 선배는 내 편 더 안 들어 이거야 지금. 아니 근데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인터뷰를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사실 총리할 때는 말을 많이 아껴가지고 그분이 분명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에 적절히 분명한 분 맞아? 아니면은 정말로 정치인으로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당 대표가 될 만해? 아니면 대통령이 될 만해?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았는데 솔직히 그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기존 세다. 기 온나 세다. 세다. 들었고요. 네. 생각보다 내공이 있는 건 맞고요. 내공이 있는 건 맞고. 18년, 20년 동안 그렇게 와신상담한 인간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칼을 갈고 계셨을까 싶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좀 매가리가 없다. 소위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살이라도 찌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네.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칼을 갈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해요. 이렇게 쫙쫙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완곡한데 조곤조곤한 스타일이지. 알고 예. 보면 배어 있는 뭐 이런 맞아, 느낌의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구나 싶고 그런 기싸움에 굉장히 능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피력한 얘기가 모든 현안만 있으면 난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유력한 후보를 고민정 의원도 물 후보긴 합니다만 3명으로 본다면은 실제 셋이 토론했을 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보기에는 누가 가장 토론을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정청래 마이 아파. 마이 아파 이런 집중 공격을 받겠지. 다자 토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대선 토론도 그렇고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요즘은 영향을 덜 미친다라는 게 그건 여러 그렇지. 연구 예. 보고들이 나와서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더 이제 강화하는 게 이제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했다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려지는 구도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실정 그리고 자기 정치론.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아까 전에 이석현 평론가가 되게 날카롭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밀었던 게 다 이제 예봉이 꺾이거나 다 무위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적통롱하다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노무현 장례식장에도 안 했네 하다가 이제 사과는 했지만은 한미 FTA에 반대했네 그리고 막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적통론을 적극적으로 꺼내기 힘들어. 곽상원 의원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은 노무현 좀 그만 팔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네. 정도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것도 안 되지.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로 승부 걸려고 했는데 3명이서 일단 폐지해. 내가 그 뒤에는 좀 오늘 네.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뭐 상황이지. 뭐 이거저거가 다 예봉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 방위만 하겠다라는 건데 정당 방위만 하면은 이게 게임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정치론은 김민석 후보가 지금 꺼낸 거잖아요. 이게 자기 정치론 이 프레임에서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자기 정치 얘기를 하면은 너도 자기 정치 했잖아 하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정청래가 불리한 그렇게 게임이에요. 느껴지지 지금. 그렇게 예, 느껴질 대통령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되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토론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청래가 좀 손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김어준 공장장의 역할이라는 게 향후에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상황인 건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이 미국에 체류 중일 때 우리 김어준 총리님을 극진하게 모신 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요? 한 5년 전인데요. 뭐 이게 부끄러운 과거까지는 아니고요. 저의 또 철새 행보네요. 돌아보면. 당시 그 낙곰수 미주 투어를 했을 때 제가 그 버클리 담당자였고요. 그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또 학생회장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공지영
야, 웃긴 그 게 네 분이 오셨고. 지금 다 안 친해요. 거의. 주진우, 김어준 두 분은 친한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모시고도 다니고 네. 샌프란시스코 관광도 시켜드렸어요. 아, 관광까지. 그랬죠. 네, 혹시 그 비용은 누가 됐습니까? 비용은 뭐 걔가 기름값 냈지 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본인 자비로 충당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밥은 사주셨는데 뭐 네. 그런 것도 했었고 이제 그런 과거가 있지만 또 이제 공과 사는 별로 지금 아니, 기억도 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오래된 기억이긴 합니다만은 그 네 분이 오셨다고 한다면 어쨌든 본인한테 큰일이었으니까 그렇죠. 납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네. 예를 들면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 은둔의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석에 우리가 노출된 방송을 통해 보지만 이 사람이 사석에서 뭐 하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쉽게 카메라 꺼졌을 때 미국에서 만난 김어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방송 불가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사담을 까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밤에 어디 갔나 봐요.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유명한 뭐 어떤 데는 어디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했는데 뭐 어떻게 가신지는 몰라요 저도. 네네. 그리고 당시에 공지영 작가랑 같이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화류계를 많이 도시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긴 했을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신 건전했습니다. 거고 아무튼간에 흥미롭게 대화가 되려다 말았네요.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드는데. 그 모임에 화류계 좋아하시는 분이 빠져 있네 보니까. 네, 입국 정지가 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총선을 치르는 수장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대선에 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송영길, 고민정 두 분이 같은 날 20분 차이로 이렇게 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정견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방향은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이 고민정 의원은 이제 세대 교체 386에서 486, 586, 686까지 왔다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된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뭐 송영길 의원은 이심송신 맞아요. 얘기하면서 네. 이제 구조적 다수 만들겠다. 근데 공통으로 나온 키워드가 있어요. 총선 패배 혹은 총선 승리라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네, 이게 두 사람에게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서 이게 레드 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옐로 카드를 받았고 지금 노란불이 켜졌다. 그래서 지금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총선 승리도 담보할 수 없고 정권도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사람이 다 뭐 그거를 정략적으로 그거를 메시지를 택해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싸움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사실 권력 투쟁의 어떤 뭐 그런 성격도 매우 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저는 심플하게 이제 주류 다툼도 있지만은 이거를 하나는 진영 결집론, 하나는 중도 외연 확장론 이 두 개가 지금 붙는 거라고 봐요.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한동안 비슷하게. 네. 이게 전 세계적인 대세는 뭐냐면은 오히려 진영 결집론이에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은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시대 이후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진영 결집이 더 이게 효과적이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일정 정도 또 뭐 효과가 입증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 손을 꼭 들어주지는 않겠지만은 이 두 세계 간의 지금 충돌이다. 그게 이제 김어준을 비롯해서 유시민 뭐 정청래 이쪽이 이제 진영 결집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허락받고 재건축해라 이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쪽은 이거 중도 확장 안 하면 우리 정권 잃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거를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당대표 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대선 주자급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세 분 같은 경우 이석현 평론가 보기에 당대표로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대선 주자로서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다 당대표죠.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사이즈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또 정권초니까 그 사이즈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김준일 평론가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약간 뭐 다른 듯 비슷한 얘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적 트렌드는 진영 결집보다는 좀 포퓰리즘 경쟁이고 포퓰리즘 경쟁이다.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그어졌었다면 다른 전선을 그냥 수직으로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 진영 모임이 아니라 다른 식의 진영이 지금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2번을 연속은 아니지만 집권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런 노선 투쟁의 성격을 민주당이 좀 더 세밀하게 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께서 제3의 길 얘기한 건 좀 좋다고는 보는데 이제 제3의 길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정치학과시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혹시 대학. 버클리 음대 아니죠? 정치학과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영국 노동당이 당시 노조 중심에서 이제 중산층 타겟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중산층 당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4, 5의 길이 지금 필요한 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파 포퓰리즘 이 강화된 시대에 대한 우파의 시대에 진보 세력이 집권한 진보 세력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네. 좀 그 냉철한 얘기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정책 담론 같은 것들에 대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불거진 장윤기 사건. 아하. 요게 사실은 민주 진영의 지향점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란 본령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실제로 진영 안에서도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일방향으로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네, 요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요 아까 이석환 네. 평론가 얘기한 거를 조금 받으면은 이제 맞죠. 이제 포퓰리즘이 맞는데 이게 진짜 작용과 반작용이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뭐 젠지 공산주의, 젠지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극좌나 아니면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주류가 우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2030 세대가 좌파로 좌파로 가.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우파로 야, 가는 재밌다, 거야. 재밌어. 예. 세대 간의 이제 투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데 진영 결집론에 대해서도 그런 담론들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장윤기 사건은요.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하다. 예, 예.